오늘의 영상은 64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64괴의 상은 괴명, 괴사, 효사와 무관합니다. 주역 64괴에는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괴의 명칭은 괴의 상징과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불연속은 엮인 것이고 짝수이고 숫자의 대표로 6. 연속은 엮이지 않은 것 홀수이고 숫자의 대표로 9. 둥근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연속,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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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불연속. 엮지 않고 엮이고 엮인 것을 엮이고 엮이지 않고 엮인 것을 둥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열을 둔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그 누구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연속과 불연속의 배열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가 나오는데 그 상태에 인위적인 사건의 상태를 대입하여 만들어낸 것이 주역입니다. 배열을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그 관점은 무수하지만 현상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건의 상태를 적용시켜서 하나의 주관적 관점의 해석이 주역의 문장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상태를 보는 사건의 결과적 모습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집니다. 주역은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사건의 상태를 연속과 불연속의 배열을 통해서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의 관찰자 시각으로 상태를 해석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효의 배열과 효의 위치를 통해서 관찰자의 시각을 인과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무수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효이 배열된 상태를 보고 그것에 일관된 해석의 법칙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일관된 법칙성이 없습니다. 단지 한 개인 혹은 공동의 사유를 공유하는 한 집단의 관점적 시각만 있고 거기에 객관적이며 인과적 법칙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효의 상태를 해석하는 관찰자 자신의 관점적 시각만 있고 그것은 관점이 달라지면 무수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의 배열과 위치에 있어서 어떠한 인과관계를 찾아내기보다는 사건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벌어졌던 사건의 결말과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의 글은 사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벌어졌던 사건의 귀결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측될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맞이하거나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효가 6개 모이면 그것을 괴라고 합니다. 그 형태를 상이라고 합니다. 상의 명칭을 괴명이라고 합니다. 그 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이 괴사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효를 설명한 것을 효사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둥괴의 형태 즉 그 상을 둔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학자들이 고심하여 만들어낸 것이 12기인데 12개서도 괴상의 명칭을 왜 그러한 이름으로 명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64괴 중 점을 쳐서 그 중 하나가 나왔으면 그 나온 상만 가지고 점의 기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연속을 홀수, 숫자로 9, 좋은 것 길이라 상정합니다. 불연속을 짝수 숫자로 6이라 하고 이것을 흉이라고 상정합니다. 이것은 그 반대 개념으로 상정해도 됩니다. 기름은 단지 그것을 보는 관점적 시각일 뿐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좋겠는데 비가 올 것인지 점을 쳤습니다. 나의 주관적 관점은 비가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연속이 나왔습니다. 그럼 흉으로 비가 안 옵니다라는 정글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 자체를 반대로 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겠죠? 점을 쳤는데 불연속이 나왔습니다. 그럼 비가 온다는 정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쳤습니다. 비가 올까요? 정글은 연속이 나왔습니다. 비가 온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정글을 얻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횟수가 2번 나왔습니다. 정괴는 비가 온다는 겁니다. 점의 결과로 비가 오면 정괴가 맞은 것이고 오지 않으면 맞지 않은 것이 됩니다.
점을 3~4번 쳤는데 3~4번을 2번 하면 그것이 64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주역이라는 글이 없어도 누구나 점을 쳐서 기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역이라는 글은 도대체 왜 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역의 글은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가 사건을 말하고 있으며 그 사건의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륭화복을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이라는 문장들은 가장 권위가 있는 문왕이라는 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한 풀이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괴명은 순전히 그의 모습인 상을 보고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64개로 간추려서 문왕이 살아온 발자취에 대입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과 괴명, 괴사, 효사와의 인과관계는 모호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역은 한 사람 혹은 동일한 생각을 지닌 어떤 집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이 있고 그 괴의 어떤 사건의 총체적인 괴과 제목을 인위적으로 붙인 것이 바로 주역의 괴명과 괴사, 효사의 문장입니다. 여기에는 순전히 우연하게 괴를 인위적으로 명칭을 정하고 그 명칭과 관련된 고사와 이야기를 효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물론 괴의 모습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모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와 상응하는 괴명을 정하고 글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괴의 상징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명과 괴사 그리고 효사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글자의 해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역은 가장 오래된 글이며 그것도 매우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문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문왕의 업적, 그리고 주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한자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한자는 지난 시대를 거치면서 음과 뜻이 정해진 이후에 고대의 음과 뜻의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단지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역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날이 문장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동양 철학의 지식과 사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글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풀이하냐 못하냐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둥글을 보면 둔이라는 명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둔을 둔이라고도 하는데 그 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둥글하는 괴명의 뜻은 어렵다로 비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저는 둔을 고된 처가살이로 해석합니다. 힘들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 힘든 이유가 처가살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입니다. 처가살이에는 아리따운 여인과 고되지만 함께 살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가 둥거로 봅니다. 둥거에서 나오는 군자라는 표현은 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즉 문왕입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군자는 문왕, 그리고 주역에서 대인이라고 표현하면 높은 벼슬아치나 혹은 많은 사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군자는 문왕만을 지칭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둥괴의 내용은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정보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